안녕하세요. 한달인의 공아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놀이 영상에 이어서 고민과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바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고민은 아닌데요.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 영역에서만 놀이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예요. 선생님들은 이제는 고민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전에 했던 교육과정에서는 뭐 아이들이 고루놀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유도도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거를 제가 교육을 들어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로운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영역에서 놀이를 계속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많이 없으시잖아요. 대부분은. 물론 관심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교사들만큼 의욕적으로 알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모님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뭐 쌓기에서만 놀이를 하는데 좀 다른 영역에서도 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른 영역으로 유도해 주실 수 없나요? 했을 때에 선생님들 자체가 놀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봐온 관찰자로 관찰을 많이 하신 선생님은 충분히 그런 놀이에 대한 이해와 그런 관찰을 바탕으로 부모님들께 상담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선생님은 그때 돼서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서 그거를 쌓아서 부모님들에게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갑자기 상담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영역에서 놀이하는 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번째는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계속 반복적인 놀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실행자료라든지 연수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애들 반복적인 놀이만 계속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어쩌라는 걸까요?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일단은 저도 지금 시행착오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그냥 지켜봤는데요. 왜냐면 단순 놀이만 하는 거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단순 놀이가 왜 나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 놀이에서 그 아이가 즐거움을 얻는다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어쨌든 지켜봤는데 만약에 팽이 돌리기를 한다면 팽이 놀이가 언젠간 끝나요. 그리고 팽이 놀이 중에서도 자세히 관찰하면 매번 같은 팽이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어떤 지원에 따라 애들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단순 반복 놀이를 애들이 하루 이틀 3일 한다고 선생님이 바로 개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거를 하는 게 과연 좋은가? 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들었어요. 그래서 슬며시 어떤 게시물로 지원을 한다거나 슬며시 뭐 다른 경기를 하는 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팽이놀이에 있어서는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전 놔두고 싶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놀이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 뭔가 이런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지원하시면 되시는 거고, 안 나시면 계속 관찰을 통해서 그런 영감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아이가 놀이를 안 해요. 또는 혼자 놀이해요. 이런 고민이에요. 여기 책자에도 그런 게 나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희 7세 저희 반 아이들은 경우에는 틀이 깨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저는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들 본인 스스로가 틀을 못 깨가지고 혼자서 활동지했던 경험, 뭐 혼자서 뭔가 했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아이들이 혼자 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혼자 놀이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랑 같이 병행놀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저희 7세인데 처음에는 정말 개별놀이만 했어요. 혼자 놀이만. 왜냐면 그렇게 친구랑 같이 조율해서 하는 거를 쌓기나 역할에서밖에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많이 이름표를 못 붙여서 많이 가지 않았던 친구 있잖아요. 이제는 이름표가 없지만 그 당시엔 그랬죠. 그렇게 했던 애들은 정말 혼자 놀이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결국엔 나아져요, 애들이. 그냥 혼자 논다고 해서 저건 빨리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하면서 하루 이틀 새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진 마세요, 선생님들. 저는 아이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팽이놀이를 계속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많이 지켜보는 편이에요. 꼭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뭐 협동놀이 해야 되는 거, 병행놀이, 연합놀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놀이를 그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 아이가 충분히,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그리기를 계속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무랑도 얘기하지 않는 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놀이에 있어서 혼자 그림 그리기를 계속한다거나 팽이놀이 계속한다거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을 더 여유를 갖고 2주 정도, 3주 정도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더 낫다. 바로 개입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교사 주도되는 놀이는 계획 활동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뭐 틀, 일지, 연간 뭐 그런 틀도 다 자율적으로 해라, 원마다. 그리고 다 교사 제랑껏 해라. 뭐 아이들 흥미에 따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교사 제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잡은 건 있지만 연령마다 또 다르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연령 애들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7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7세는 아무래도 애들이 말도 잘하고 되게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져요. 친구들끼리. 그러면 교사가 거기서 얻을 만한 소스도 많고 아이들도 교사한테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계획된 활동이라기보단 이날 아이들이 논 거를 통해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기 또는 동화 또는 게임이나 새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계획된 활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들이 말하는 교사 계획 활동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거는 이 놀이에서 바로 나온 교사 계획 활동이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안처럼 짠 다음에 교사 계획 활동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희 유치원도 어린 연령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릴수록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서 나와서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그걸 하고 연령이 어려서 선생님 그건 좀 저희 연령에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아이들하고 하면 좋겠다는 놀이나 계획 활동을 짜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으시면 계획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근데 많이 놓진 않는 거죠.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대집단은. 그리고 영역 활동도 선생님들이 넣으시고 싶은 거는 넣으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이 놀이중심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만약에 전날 아이들이 뭔가 놀이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이야기 나누기나 동화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집단으로 하느냐 그
관심 있는 애들만 소그룹으로 하느냐도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집단으로 뭔가 소그룹에 한 5명의 아이들 거를 다음날에 대집단으로 했을 때 A를 뺀 관심 있는 A 그룹 애들은 괜찮지만 이 나머지 그룹의 아이들이 관심이 없던 대집단을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영향을 받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허걱했거든요. 내가 괜히 쟤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말해가지고 쟤네 놀이가 중단이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저는 만약에 10명이 넘게 경찰서 놀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대집단으로 했어요. 그때는 대집단으로 하고 어떻게 됐냐면 대집단으로 하고 그 주변에 다른 협동 놀이하는 애들이 여기와 연계돼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집단으로 했는데 한 5명만 하는 관심 있는 놀이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막 털실로 막 이렇게 손뜨개를 한다거나 손끝놀이 같은 거 여기 뭐 이렇게 짜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뭐 털실로 짜는 거, 손가락으로 짜는 게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걔네는 한 3명,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집단으로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소그룹으로 그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만 다가가서 제가 다른 걸로 소개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만 하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할지 그것 또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놀이에 조금 그렇게 놀이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고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제가 뭐는 같이 하시고 뭐는 같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 나누기도 어떤 소그룹의 아이들이 저희는 역사에 대한 거가 관심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3명밖에 없었어요, 걔네가. 그럼 전체 이야기 나누기를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만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어느 영역에서 친구들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준대. 그래서 너네 듣고 싶은 친구 있으면 그 시간 되면 거길로 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만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소집단, 대집단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수적으로 조금 우세하게 많이 관심을 갖는다면 대집단으로 해도 되지만 소수의 아이들이 그게 관심이 있다면 선생님이 그 활동이나 뭐 이야기 나누기나 동화 관련된 거는 그 소그룹 아이들한테 가서 따로 진행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은 제 능력 부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저 또한 지금 제가 굉장히 여기 지금 사례집이나 또 제가 뭐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요. 놀이중심 여기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이 조금 자질이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해오면서 조금 안 걸은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궁금할 때 아무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들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 중에서 조금 그나마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이랑 전 영상에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도 아이들을 영역별로 구분해 놓고 그런 놀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 수료되기 전 이 몇 주만이라도 제발 놀이를 제발 해보세요. 놀이중심 교육처럼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앉아서 아이들 관찰하면서 정말 저는 뭐 일지처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냥 간단하게 무슨 놀이, 뭐뭐함 이런 식으로 간단히라도 그거를 관찰하고 적어보는 거를 꼭 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신학기 되면 있죠, 선생님들. 이게 더 정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본 선생님들은 감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보고 난 그냥 3월부터 다 시작하겠어. 이렇게 한 선생님은 3월에 애들 적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놀이 중심이 안 될 수 있는 벽에 굉장히 부딪힐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놀이 영상에서는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계획안 하는 부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하는 형식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조금 고민이 진짜 지금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 좀 많이 걱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